이 짤은 이제 인터넷에서 피콜로 더듬이 짤로 굉장히 유명해진 짤인데요. 대체 이분은 왜 이렇게 되신 거죠? 안녕하세요. 탈모 관리 어플 에모 모델 김대린입니다. 전문가에게 직접 듣는 탈모 관리 정보 모린 고수를 찾아서 빠밤. 여러분들의 풍성풍성한 등모의 길을 위해서 오랫동안 탈모 치료의 길을 걸어오신 원장님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럼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모 MC 태린입니다. 네. 첫 번째 모린 고수로 선정되셨어요. 감사드립니다. 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압구정 더모의원에서 탈모 주치 역할을 맡고 있는 유재원 원장입니다. 네, 요즘에 인터넷에 근거 없는 탈모 관련 정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더 악화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대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 탈모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탈모 관련 질문들을 몇 가지 드려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남성 탈모와 이 여성 탈모의 차이점은 어떻게 될까요? 남성 탈모 같은 경우는 진단도 좀 편하고 이제 밝혀진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약도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통 헤어라인 쪽이나 M자로 올라가거나 정수리 주변에 이제 많이 가늘어지면서 안드로겐성 탈모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 때문에 유발되는 탈모로 알려져 있어요. 여성 탈모 같은 경우는 물론 유전성 탈모도 많은 경우에 있지만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여성 탈모가 조금 더 진단도 어렵고 치료도 방법도 좀 다양한 편입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여성 탈모는 네. 혹시 스트레스성이 더 강한가요? 보통 이제 여성 호르몬 문제도 있고 거기에다가 또 다이어트나 아니면 스트레스 이렇게 다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제일 많은 거는 중앙 라인으로 머리가 가늘어져서 이제 넓어지는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가장 전형적인 모양이고 네. 여성분들 중에 절반 이상은 약간 뜨끔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조금씩이라도 탈모가 있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심한지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치료 방향을 서로 맞춰서 가면 되는 방향으로 하면 됩니다. 네네. 모발 이식은 절개랑 비절개랑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네. 큰 차이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절개식과 비절개식으로 나누는 거는 채취 방식에 따른 분류법이에요. 그래서 절개식 같은 경우는 뒤쪽에 가장 안전한 부위만 조금 모판을 길게 떼내고 꼬매는 그런 시술이에요. 그래서 떼내면은 전문 분리사분들이 모낭을 하나하나 다 분리해서 제가 하나하나 심어드리는 방식이고, 비절개식이라고 하는 거는 후두부를 삭발을 한 다음에 펀치로 하나하나 뽑아냅니다. 트리밍 한다고 하는데 정리정돈을 한 다음에 이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절개식이냐 비절개식이냐는 후두부의 채취 방법에 따라서 다르게 돼요. 그러면 절개의 경우 아무래도 절개를 하다 보니까 흉터가 티가 좀 많이 날까요? 제 자랑 같진 자랑일 수도 있는데 자랑이신 것 같아요. 뭐 수술이 잘 된다고 하면은 그냥 선상 흉터만 남아요. 처음에는 분홍 띄지만은 6개월에서 1년 지나면 하얗게 변하기 때문에 들어봐도 잘 찾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 찾게 돼도 선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보기 흉하거나 이런 건 없고요. 비절개식 같은 경우도 펀치로 뽑기 때문에 펀치로 뽑은 부분에서는 모발이 나지 않아요. 동글동글한 흉터가 남느냐 아니면 선상 흉터가 남느냐고 차이는 있어요. 그러면은 절개와 비절개 수술 소요 시간과 통증의 차이는 어떻게 물론 될까요? 수술 시간은 선생님마다 조금 다 다를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절개식 같은 경우는 뒤에 분리하는데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리고요. 3,000모 기준으로 했을 때 심는 데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린다 보시면 돼요. 비절개식 같은 경우는 뒤에 펀치로 떼내는데 2시간 정도 소요가 될 거고요. 심는 거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증 양상은 마취 주사할 때는 따끔따끔한데 한 줄 마취가 끝나면은 그 뒤에 마취는 거의 아프지 않거든요. 두 군 다 막 너무 걱정할 정도의 통증은 전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네. 그 모발 이식을 할 때 꼭 본인의 머리카락으로만 가능할까요? 다른 사람 머리카락으로는 안 될까요? 안타깝게도 다른 분이 머리카락이나 아니면 인조 모발 같은 걸 심었을 때는 거부 반응 때문에 염증이 생기거나 심은 모발이 탈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혹시 다른 채모는 안 될까요? 가능합니다. 수염이나 다리털 이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펀치 같은 걸 뽑아가지고 이식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잘 올라옵니다. 물론 턱 수염이나 그 다리털 같은 경우는 우리 모발 같이 똑같은 성상은 아니지만은 처음에 조금 고불고불하게 나거나 아니면 좀 두껍게 올라올 수 있지만 모발이 부족한 분들한테는 그것도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실제로 예전부터 이용해 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짠!
아, 네. 사진 아시나요? 아, 저 이제 좀 이런 케이스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 그림은 조금 과장은 되긴 했지만 어. 수술하는 남자분들한테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항상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처음에는 M자로 돼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을 심은 거예요.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남성 탈모가 심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게 진행이 되면서 약을 안 먹고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아서 남은 모발들이 다 빠진 상태거든요. 네.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수술하기 전에 남성 탈모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약을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약을 수술 후에는 더 열심히 전 드시라고 오.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 이거보단 덜 하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수술을 한번 하면은 이제 완벽하게 나는 그냥 정상인으로 살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틀린 얘기예요. 현재 없는 부분만 메꿔 놓은 거지 본인이 갖고 있는 모발들은 언제든지 탈모가 될 수 있거든요. 오. 그러니까 항상 더 신경 써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원장님은 지금 모발이 굉장히 풍부하신데 혹시 원장님만의 탈모 관리 팁이 있다면? 제 팁은 네. 타이밍입니다. 서론으로 제 모발이 많다고 하셨지만은 저도 이제 유전성 탈모가 있기 때문에 십몇 년 전부터 계속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도 먹고 있고 병원에서 제가 치료도 계속 환자분 치료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면서 유전은 계속 없어지지 않고 점점 세지거든요. 그래서 두피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은 20대 같이 돌리기에는 상당히 많은 비용과 돈이 들어요. 그리고 하다가 포기하신 분도 많아요. 100% 예전으로 돌릴 수는 없어요. 탈모가 시작됐을 때 오신다면은 상대적으로 현재 있는 모발 지키는 거는 치료가 너무 용이하고 비용도 좀 덜 들어요. 그렇지만은 이미 비어버린 모발을 다시 옛날로 돌리기에는 훨씬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어간다는 걸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탈모 주치 유정현 원장님과 함께 다양한 탈모 정보를 알아봤는데요. 원장님, 그럼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어떠셨나요? 솔직히 좀 떨리기도 했고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외래에서 물어보는 질문들을 해주셔가지고 조금이나마 궁금증이 좀 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네.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있으면은 제가 출연해가지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나와도 되나요? 물론이죠. 미리 연락만 주시면은 당황하신 것 같은데. 미리 연락만 주시면은 네. 시간 조율을 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탈모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